이순민 선수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본인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근데 저는 이순민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선수들이 신인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순민 선수가 2017년도에 입단을 해서 프로에서 활약한 시즌은 17년도랑 20년도 이 두 시즌이 있었죠. 근데 17년도랑 20년도로 활약을 했지만 프로에서 본인이 남긴 성적표는 단 K리그 2경기 출전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었던 23경기를 뛰었던 21시즌에 이 선수가 만약에 23경기를 못 뛰었으면은 이 선수의 앞날은 상당히 어두웠고 이 선수를 클린스만호에서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1994년생 5월 22일 만 나이로 지금 현재 29살이고요. 178cm의 키와 73kg의 신체 조건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명시되어 있는 같은 경우에 프로필에 중앙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 라이트 백이라고 나오는데 이 선수는 전천후입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고 심지어 저는 이 선수를 정확히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골키퍼 장갑까지 껴주면 골키퍼까지도 볼 수 있는 선수라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이 선수는 다재다능한 선수이고요. 그리고 이 선수는 한국에서 축구를 배웠고 한국에 있는 학교를 졸업하고 K리그에 입단한 선수고 용광중학교라는 축구부를 졸업을 하고 배감고등학교라고 하면은 옛날에 그 용인의 축구센터 많은 분들이 아실진 모르겠지만 용인 축구센터에 있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셨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거기도 상당한 명문이에요. 뭐 석현준 선수도 나왔고 김진수 선수도 나왔고 김보경 선수도 나왔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나라 축구에 재능이 있는 선수들이 배출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영남대학교를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2013년도에 입학을 해서 2016년도까지 영남대학교에 있다가 2017년도에는 광주FC에 입단을 하게 된 선수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부터 광주FC 소속으로 활약을 했었으나 당시 남길 감독님 아래에서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2017년도에는 리그 경기 0경기 출전을 했습니다. 즉 리그 경기에 단 한 번도 출전하지 못했어. K리그 경기에. 그리고 FA컵 경기에 단 2경기만 출전하면서 그 시즌을 마무리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남길 감독님 아래에서는 단 한 번도 리그 경기에 출전을 못하고 FA컵 2경기만 뛰고 그 시즌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순민 선수는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내가 이 팀에 있어봤자 당장 내가 많은 경기에 출전을 할 수 없고 주전 경쟁의 어려움을 느꼈었는지 바로 포천시민축구단이라는 당시 K3 팀에 입단을 하게 되면서 공익요원으로 군 문제를 해결하러 가게 됩니다. 즉 프로에서 1년 차가 딱 끝나자마자 이순민 선수는 프로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보다는 군복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K3 리그 소속이었던 포천시민축구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포천시민축구단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고 그리고 포천시민축구단이라는 팀이 당시 K3 리그에서도 상당히 강호였습니다. 이런 팀에 입단을 해서 뛴다는 것 자체가 이순민 선수도 상당히 실력이 있었던 선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K3, K4 리그에서 활약을 하다가 2020 시즌에 전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20 시즌에 여름에 다시 광주에 복귀해서 활약을 꾸준히 이어나갔으나 당시 본인이 복귀를 하고 나서도 많은 리그 경기에 나가질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뭐 솔직히 프로구단 안에서 이미 시즌이 시작이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이수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2020 시즌 겨울부터 합류를 해서 동계훈련을 같이 거치고 시즌을 시작한 게 아니라 6월 7월 중순에 본인의 복무가 끝나게 되면서 시즌 중간에 들어왔기 때문에 군대를 가기 전에도 이렇다 할 이력이 없던 선수를 프로구단에서는 절대 많은 기회를 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0 시즌에 이 선수가 여름에 광주에 복귀하고 난 이후에도 솔직히 많은 기회를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리그 단 2경기만 뛰고 그 시즌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프로에 입단하고 나서 두 번째 시즌에도 5경기 이상을 못 뛰었어요. 상당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프로 선수들이 여러분 웬만해서 처음에 계약을 하고 들어가면은 진짜 연습생에 계약하는 선수들은 1년 계약 수준으로 들어가고요. 연습생 계약이 아닌 선수들은 기본 3년 계약을 하고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아요. 그래서 이순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군 복무를 한 시간을 제외하면은 2020 시즌과 2017년도 이 두 시즌을 벌써 치르는데 본인의 커리어에 있어서 K리그 경기에서 2경기밖에 못 뛰었던 거야. 그러면은 벌써 2년이라는 시간 동안 본인이 프로 무대에서 어느 정도 이력을 전혀 남기지 못했어요. 이렇게 되면은 신인 선수들이 3년 계약을 하고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선수가 본인의 프로 두 번째 시즌 또한 2경기밖에 출전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사실상 앞날이 약간
흐리다고 봐야 되는 게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까지도 본인이 좋은 활약을 못했고, 그래서 이때 감독이 누구였냐면은 김호영 감독님이라고 뭐 동국대학교에서도 감독을 하셨고 예전에 강원FC에서도 감독을 하셨고 김호영 감독님 아래에서도 많은 경기를 뛰지 못했고 그 당시 단 2경기만 출전한 2020 시즌에 포지셔닝조차도 사이드 풀백으로 출전했었습니다. 미드필더로 이 선수를 기용을 한 적이 없었다라는 걸 알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시즌 2021년도부터는 이수민 선수가 점차 미드필더로 조금씩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돼서 뛰게 되는데 감독은 바뀌지 않았어요.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뛴 게 아니라 김호영 감독 아래에서 뛰었는데 본인이 이제 본인의 입지를 조금씩 넓혀가면서 주전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고 김호영 감독 아래에서 미드필더 자원으로 분류되어서 K리그 경기에서 23경기나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 전 시즌까지 단 2경기밖에 안 뛰었던 선수가 그 다음 시즌에 23경기를 뛰게 돼. 그것도 우리나라 최상위 리그 1부 리그에서. 그래서 이 선수가 이 당시 주전 경쟁에서 멋지게 이겨내면서 사실상 팀의 어느 정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선수로 성장을 했고, 그리고 본인이 대학교 때부터 주로 봐오던 측면 사이드 풀백 자원이 아니라 미드필더 자원으로 팀에서 인정을 받고 뛰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그 다음 시즌에 광주FC라는 팀이 강등을 당하게 돼요. 좋지 않은 성적으로 K리그2로 강등을 당하게 되고 2022년도 이때부터는 K리그2에서 활약을 하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순민 선수한테는 터닝 포인트가 됐다. 본인 축구 커리어에 있어서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다. 근데 저는 이수민 선수가 대단한 게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프로 선수들이 신인 계약을 할 때 3년 계약을 주로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수민 선수가 2017년도에 입단을 해서 프로에서 활약한 시즌은 17년도랑 20년도 이 두 시즌이 있었죠. 근데 17년도랑 20년도로 활약을 했지만 프로에서 본인이 남긴 성적표는 단 K리그 2경기 출전이 끝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시즌이었던 23경기를 뛰었던 21시즌에 이 선수가 만약에 23경기를 못 뛰었으면은 이 선수의 앞날은 상당히 어두웠고 이 선수를 클린스만호에서 볼 수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라는 무대가 여러분 알기 어려운 거예요. 솔직히 그냥 우리들의 눈에 잊혀지고 지금 당장 축구가 아닌 다른 잡을 하고 있을 수도 있는 선수예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이 선수가 2021년도에 좋은 성적을 못 내서 시즌 도중에 계약 해지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방출을 당하거나 그 시즌이 마무리되고 3년 계약 만료로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선수를 더 이상 알 수가 없고 이 선수는 세상에 자기의 이름은 알릴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다라는 거. 이렇게 재능이 있는 선수가. 그래서 이 축구 선수들이 K리그에서 살아남는 거는 세 가지 요소가 맞아야 돼요. 일단 실력은 당연히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운도 따라줘야 되고 그리고 그 팀과 감독과의 케미도 잘 맞아야 돼. 이렇게 돼야지만 이 선수가 K리그에서 빛을 발하지 단순히 실력만 있는데 감독이랑 안 맞는 선수들이 있고 혹은 뭐 사생활이 안 좋은 선수들이 있고 부상 같은 것들로 본인의 기량을 뽐내지 못하고 운이 없어가지고 방출을 당하는 아쉬운 재능들이 있어요. 근데 이수민 선수는 다행히 본인의 마지막 연도였던 2021년도에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는 이 선수가 K리그2로 떨어진 이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맡으면서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 뛰게 됩니다. 2021년도에 광주FC가 김호영 감독님 아래에서 K리그2로 강등까지 당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감독이 교체가 되기 시작했고 새로 부임한 감독이 누굽니까? K리그의 스페셜 원이죠. 미스터 리정효. K리그를 10년 넘게 봐오면서 이렇게 간지가 나는 한국인 감독을 솔직히 본 적이 없어. 이정효 감독님이 부임하고 난 뒤에 이제 진짜 이수민 선수의 역량이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는 사실상 이 선수가 미드필더 자원으로 완벽하게 분류가 되면서 더 이상 풀백 자원이 아닌 미드필더 이수민으로서 성장을 하게 됐고 이정효 감독 아래에서는 닭주전 느낌으로 경기를 뛰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진 모르겠지만 상당히 쟁쟁한 경쟁자가 있었어요. 미드필드에 국가대표 출신이었고 이찬동 선수라고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16년도 리우 올림픽도 다녀오셨고 신태훈 감독님 아래에서 그리고 국가대표로서 A매치 출전 기록까지 있었던 이찬동 선수를 미드필더에서 밀어내고 이수민 선수가 주전으로서 활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정효 감독님이 멋있다라고 평가하는 게 뭐냐면은 솔직히 팀 내에서 이정효 감독이면 어떻게 보면 초보 감독이잖아요. 광주FC가 자신의 커리어로서 첫 감독인 자리고 솔직히 K리그 감독들 중에 나이가 엄청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 감독님이 막 홍명보 감독님처럼 월드컵을 다녀온 감독님도 아니잖아요. 선수 생활할 때 선수로서 이력이랑 감독으로서 이력을 봤을 때 이런 팀에서 중추적인 역할하고 고액 연봉자에 해당하는 이찬동과의 트러블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찬동 선수 정도 레벨 되면은 나를 안 띠키고 갑자기 정호연 선수를 띠켜? 이수민을 띠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그래서 이찬동 선수 레벨 정도 되면은 이정효 감독님한테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정효 감독님은 내가 원하는 축구를 제대로 구사하지 못하는 선수는 철저하게 내 스쿼드 안에서 뛸 수가 없다라는 철칙을 만들었고, 그 안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이 생겼음에도 팀을 그냥 굳건하게 본인의 뚝심으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감독님이 무리뉴랑 닮았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뭐 팀에서 고액 연봉자든 아니면 국가대표 뭐 이력이 있든 다 상관없어. 내가 원하는 축구를 그 누구보다 잘 소화할 수 있는 선수만 띠킨다는 거야. 지금까지 우리나라 감독님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선수의 백그라운드를 많이 봅니다. 뭐 국가대표 이력이 어떻게 되고 이 선수가 프로에서 어떤 이력을 남겼고 이런 선수들 위주로 경기를 많이 띠켜요. 근데 이정효 감독님은 이름값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이찬동 필요 없다. 내 축구 안에서 제대로 활용 가치가 없는 선수들은 나는 철저히 배제하고 쓰지 않는다. 그래서 이찬동 선수가 이정효 감독님 아래에서 2021-22 시즌에 몇 경기를 뛰신지 아십니까 여러분? 진짜 처참해요. 2022년도에 리그 경기에서 단 2경기밖에 못 뛰어. 그리고 심지어 리그 2경기 뛰고 나머지 경기들은 다 거의 명단 제외야. 그러니까 둘의 관계가 완전 어긋났던 거지. 이게 이찬동 선수의 2022년도 K리그2에서 이정효 감독 부임 후 리그 성적이에요. 2022년 2월 달에 리그 첫 경기가 시작됩니다. 김포랑 경기에서 스쿼드에 안 들었어요. 그 다음에 2라운드 대전과의 경기에서도 스쿼드에서 배제해버렸어요. 4라운드에 교체 선수로 단 19분만을 뛰켰어. 근데도 19분 뛰고 나는데 아마 트러블이 있었을까요? 훈련장에서. 야, 이 감독 진짜 이상한 사람 아니냐. 나를 왜 안 뛰키냐. 그래서 그 다음 라운드에 몇 분 뛰키는지 아십니까? 9분 뛰켰어. 그러니까 이거는 야, 너랑 나의 관계는 확고해. 나는 감독이고 나는 이 팀의 수장이야. 너가 내 아래에서 나한테 기지 않으면은 난 너 안 써 임마. 그러니까 완전히 선수한테 쪽을 준 거예요. 9분 뛰킨 거면은. 근데 어떠한 선수들은 이러한 모든 역경을 겪고도 감독한테 먼저 본인이 굽히고 들어가서 살아남는 선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찬동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이 트러블에서 나는 이 팀과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결별을 선택했던 거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사실상 리그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명단에 들어간 적이 없어. 아니 이찬동 선수가 리그 5라운드에 9분을 딱 뛰고, 내가 봤을 때 이 9분 뛰고 차 타고 집에 갔던 거야. 그러니까 숙소에 있는 짐 다 빼고 나 이 팀에서 축구 안 해 이렇게 하고 그냥 둘이 갈라섰던 거야. 그리고 숙소에서 본인의 모든 락커 짐을 다 빼서 집에 갔던 거예요. 그래서 리그 44라운드까지 단 한 번도 교체 명단에 들어간 적도 없고 훈련장에도 없었을 거야. 보지 않아도 느껴져요. 이찬동 선수가 단 19분만을 출전했던 경기입니다. 이때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은 감독 이정효 나와 있죠. 그리고 이때 3백을 섰습니다. 미드필더 라인을 보시면 이순민, 정호연. 이게 사실상 이정효 감독님의 필승 미드필더 카드죠. 정호연, 이순민. 그러니까 이찬동 선수 입장으로서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정호연 선수 뭐야 얘, 이렇게 볼 수 있단 말이야. 야, 프로에 몇 년 차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긋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때부터 이정효 감독님의 필승 카드였던 이순민, 정호연 카드가 가동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찬동 선수는 벤치에서 시작을 했고 71분에 교체 투입돼서 단 19분만을 뛰게 되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2 시즌부터는 엄청나게 많은 상황이 변했고 이정효 감독님 아래에서 본인의 축구 색깔을 완전히 드러내기 시작했고, 그리고 본인에게 알맞은 선수들을 화끈하게 기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성적과 광주만의 독특한 색깔까지 나타냈던 광주의 시즌이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에 좋은 성적을 내고 광주가 다시 한번 2023년도에 K리그 1으로 승격을 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2부 리그 선수가 아니라 1부 리그의 광주FC, 1부 리그의 이정효, 1부 리그의 이순민을 볼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 게, 제가 이순민 선수가 대학 시절에 미드필더가 아니었고 어떻게 보면은 사이드 풀백 자원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싶은 자료가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영남대학교와 경기대학교 경기 기록지인데요. 태백에서 대학 축구대회가 여름마다 열립니다. 그래서 그 대회에서 영남대학교가 경기대학교를 결승전에서 만나서 4대1로 이기게 돼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감독에 누가 있나요 여러분? 병수볼! 여러분 지금 김병수 감독님이 많이 좀 힘들어 하시지, 솔직히 대학교 때 김병수 감독님은 어나더 레벨이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많이 아쉬운 거고, 이 대학교 영남대 김병수 감독님은 연예인을 보는 것 같았어.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스타 감독님들이 많았어요. 영남대 김병수 감독님, 성균관대 설기현 감독님, 울산대학교의 고 유상철 감독님, 이런 감독님을 볼 때마다 사인받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 스타를 보는 듯한 진짜 스타 감독이 왔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김병수 감독님과 김현중 코치님이 계셨고, 이때 선발 라인업을 보시면은 수비 라인에 이순민, 야
DF잖아. 여기 보이세요 여러분? 1, 2, 3, 4 이게 포백이에요. DF. 대학 시절 이수민 선수가 이날 또 골까지 넣었죠. 수비수였는데. 그리고 미드필드에 지금 현재 안산에서 뛰고 있는 걸로 전 기억합니다. 김현태 선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김윤수 선수라고 광주FC에서 활약을 했었고 뭐 2012 축구단에서도 활약을 했던 미드필더 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김경준 선수가 이날 결승전에서 헤트트릭을 때려버렸어요. 프로에 가고 나서는 김경준이라는 선수가 많은 매스컴에서 알려지진 않았지만 이 대학교 때의 재능만 보면은 김경준 선수 어나더였습니다 여러분. 와 잠깐만 여러분 이상기 선수 모르세요? 이 선수는 지금 광주FC에서 같이 뛰고 있어. 아니 광주FC 오른쪽 풀백으로 출전하는 선수예요. 지금 같이 뛰고 있는데 대학교 때도 같은 팀에서 뛰었던 선수이다. 자 그리고 제가 이수민 선수가 대학교 때 어떤 활약을 펼친지 여러분들이 제가 이 문서로만 보여드리면은 솔직히 궁금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수민 선수 대학교 때 활약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분석 장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갈코치 방송에서만 볼 수 있는 거잖아. 오늘 누가 이수민 선수의 대학교 시절을 분석을 해. 자 이수민 선수가 왼쪽 사이드 풀백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이게 대학교 시절 이수민 선수였습니다. 미드필더 위치에서 활약을 하는 게 아니라 이수민 선수는 대학교 시절 왼쪽 측면 사이드 풀백으로 뛰었다. 상당히 기동력 있고 기술 있고 반대발 수비수 자원이었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